자, 지난 시간에 우리 분배 실린더를 이용해서 컨베이어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 후진해서 분배 실린더가 뒤로 이제 후진을 완료하면 M5로 동작 완료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컨베이어는 그냥 런 시그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컨베이어가 그냥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었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컨베이어도 이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동작시키지 말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수정을 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시퀀스 안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즉 물건이 컨베이어 상에서 센서로 분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류를 다 마치고 나면 컨베이어도 같이 이제 정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바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앞쪽은 M1, M2, M3 이런 식으로 시퀀스를 쭉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후반부 뒤쪽에다가 출력부를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있죠. 그죠?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 구조를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력부만 따로 모아 놨거든요. 이렇게 출력부를 따로 모아 놓고 그 출력은 해당하는 시퀀스에 살고 죽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출력부가 이제 또 길이가 길어지고 앞에 시퀀스가 길어지면 이거를 한눈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분리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add new data 해가지고 여기는 output 이렇게 하겠습니다. output 프로그램인데 아웃풋만 따로 이쪽에다 모아 놓겠다 이거죠. 아웃풋. 그래서 오케이. 자, 하면 아웃풋이 따로 들어와 있죠. 그죠? 그리고 출력 쪽은 자, 출력 여기 Y20 있는 거 있죠? Y20이 있는 요 부분 여기까지를 컨트롤 X 잘라내기 한 다음에 아웃풋 쪽에다가 갖다 붙여 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환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일단 시퀀스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라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F4 눌러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은 메인과 아웃풋이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파라미터 쪽에서 PIC 파라미터 지금 프로그램 탭에 보시면 현재는 우리가 메인만 스캔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가한 아웃풋도 인서트를 할 겁니다. 아웃풋도 똑같이 스캔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엔드 눌러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메인 프로그램이나 아웃풋 프로그램이나 둘 다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호출 구조로 이렇게 특정 프로그램을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메인 프로그램과 아웃풋 프로그램을 그냥 우리가 좀 관리하고 또 편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다 같이 그냥 스캔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떻게 이제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뷰에서 뷰 말고 윈도우 쪽에서 호리즌탈 말고 버티컬리.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노트북의 화면이 조금
작아서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앞에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아마 여러분들 데스크탑 모니터 화면은 이렇게 두 개를 나란하게 놓고 편집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서 좌측의 시퀀스를 쭉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우측에 출력부를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아마 훨씬 편집이 좀 수월을 하실 겁니다. 그죠? 이거를 스크롤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해도 되니까 조금 편리하게 이제 편집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할게요. 지금은 어차피 여러분들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우리가 이 현장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는 방식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이 스텝이 기니까 보통 장비가 처음 이제 오퍼레이팅이 되기 위해서 장비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초기화라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먼저 해주게 되죠. 실린더도 자기 원 위치로 돌아가야 되고 어떤 서버와 관련된 서버 축도 자기 원 위치로 돌아가야 되고 딱 시작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상태로 장비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것들 보통 우리 초기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초기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따로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장비 오퍼레이팅과 관련된 부분을 또 하나 따로 만들어 주고 또 메인 시퀀스 따로 만들고 수동 시퀀스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분류를 좀 해 놓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편집하기도 조금 편하게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스테이션별로 만약에 장비 구성이 되어 있다면 뭐 스테이션 1번에 대한 프로그램, 스테이션 2번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도 구분이 좀 될 거고 아무튼 좌측에 있는 그 POU 프로그램 부분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나눠서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이 방식은 단순하게 그냥 한 페이지로 짤 프로그램을 나눠서 프로그램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은 항상 실행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내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서브 프로그램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평상시엔 사용하지 않다가 어떤 특수한 조건이 되었을 때 그 프로그램을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하고 또 호출이 끝나면 다시 메인 프로그램 돌아가서 메인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구조를 좀 나누어 놓고 이제부터는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분배 후진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M5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 프로그램에서는 동작 완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지금은 이거를 동작 완료라고 하지 말고 이제 분배가 전진하고 후진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시점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M5를 그대로 놔두고 코멘트만 컨베이어 구동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컨베이어 구동. 자, 그래서 이제는 M5는 컨베이어를 구동시키는 신호로 얘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터도 그냥 일단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얘를 지워버릴게요. 카운터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자, 이제 컨베이어가 구동이 됩니다. 컨베이어가 구동이 되면 공작물이 이제는 컨베이어를 따라서 이동을 하겠죠. 그죠? 컨베이어를 따라서 이동을 할 때, 자, 이제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공작물이 금속 공작물인지 비금속 공작물인지를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작물을 분류하는 센서가 우리 두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죠. 하나는 금속에만 반응하는 센서, 금속에만 반응하는 근접 센서가 있는데 그놈을 유도형 근접 센서라고 하죠.
유도형 근접 센서. 얘는 금속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용량형 근접 센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용량형 근접 센서는 금속뿐만 아니라 비금속에도 반응하고 뭐 사람 손에도 반응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물체에 다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센서 모듈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위쪽에 센서 모듈이 있고 이렇게 이제 수직 방향으로 위에서 지금 위에 꽂혀 있는 센서를 잘 보시면 방향을 저렇게 바꿔놨네요. 그죠? 지금 이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여기 장비 쪽을 보시면 컨베이어 제일 앞쪽에 용량형 센서가 먼저 있죠. 그죠? 제일 앞쪽에 용량형 회색으로 된 게 이제 용량형 센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은색으로 이렇게 그 커버가 만들어져 있는 게 유도형 센서입니다. 금속에 반응하는 유도형 센서. 그래서 지금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일단은 용량형 센서가 먼저 감지되고 그 다음에 유도형 센서가 감지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죠? 자, 일단 용량형 센서는 X11, 유도형은 X10입니다. 그러면 용량형 센서부터 우리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11 용량형 센서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용량형 센서 앞에 구동 조건 M5였죠. 이거일 때는 자, 얘를 번호를 조금 건너뛰어 볼까요? 그냥 10번으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M10번은 뭐냐면 자, 용량형 센서가 감지됐다는 거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다 감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물체 감지했다라는 신호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워크 감지. 얘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워크피스를 감지했다. 네, 그거를 신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카피해 가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번에는 X12는 유도형 센서입니다. 유도형 센서. 자, 컨베이어가 구동되고 있을 때 유도형 센서가 감지가 되면 이번에는 M11번으로 금속 감지 이렇게 하죠. 금속 감지.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쉬운 공정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속을 감지했을 때 금속을 컨베이어에 있는 배출 실린더로 배출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얘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금속만 밀어내고 비금속은 그냥 컨베이어 끝단으로 그냥 보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이 금속 감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금속 감지 됐을 때 뭘 하겠느냐? 자, 공작물이 금속에서 감지하고 컨베이어를 따라서 오다가 한 1초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 배출 실린더를 밀어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금속이 감지가 됐을 때 우리가 타이머를 하나 살려주겠습니다. 자, 10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T10번. 그래서 K 감지하고 금방 밀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1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7 정도, 0.7초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경과를 하면 T10번, 그러니까 T10번은 뭐냐면 배출 지연 시간이죠. 배출 지연 시간. 배출 지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 그때는 M12 이용해서 M12로 배출을 전진시키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배출 전진 이제 했으니까 나머지 그 밑에 부분은 우리가 앞에 했던 거하고 동일한 과정으로 그냥 계속 붙여 나가면 되죠. 자, 그러면 배출 전진 센서가 자, 이거죠. 여기선 추출이라고 되어 있지만 배출로 보시면 되죠. 전진 센서 X7 배출 전진단 배조건은 M12 M13 M13은 그 다음 동작은 그냥 바로 후진하면 되겠죠. 배출 후진. 자, 그러면 또 요거 쭉 하나 그냥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카피해 가지고 그 다음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여기 M13에서 배출 후진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배출 후진 센서를 감지해야 되죠. X6번 배출 후진단으로 하겠습니다. 13번. 자, 그 다음 M14 얘는 배출 완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출 후진단까지 들어가면 이제 다 배출이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공정을 잘 보시면 우리가 금속일 때는 여기서 배출 실린더로 중간으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금속이라면 일단 계속 컨베이어를 타고 가서 컨베이어 제일 끝단으로 가서 그냥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금속이라면 그놈은 그냥 컨베이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까지 시간 지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베이어 끝단에 지금 뭐 특별히 다른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컨베이어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초 걸린다. 그러면 5초 동안 계속해서 컨베이어를 켜주면 공정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일 확실한 거는 컨베이어 끝단에 물체가 도착했나 안 했나를 검출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센서가 없기 때문에 타이머로 그냥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죠. 하나는 배출이 됐을 때, 또 하나는 컨베이어 끝단으로 가는 타이머가 완료됐을 때, 그 두 가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컨베이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가는 시간을 조금 여유있게 한 6초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시간을 추가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컨베이어 구동이라고 하는 M5, 컨베이어 구동이라고 하는 신호가 살았을 때 타이머도 같이 하나 살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7번에서 T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T5번 K60 하면은 컨베이어 구동시간, T5는 컨베이어 구동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가 구동되기 시작한 다음에 5초가 경과하면 그러면 이제 사이클을 종료시키면 되죠. 자, 그래서 제일 밑에다가 이제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각각 넣어주면 되죠. 자, T5 컨베이어 구동 시간이 완료되거나 또는 배출이 지금 완료됐을 때 자, 이때 우리가 사이클 완료 시그널을 만들어 주면 되죠. 자, 요쪽을 잘 보시면 컨베이어 구동 시간이 완료되거나 또는 배출이 완료되면 사이클 완료 신호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클 완료 신호라고 하는 거는 공정의 제일 앞에 자기 유지를 살려주는 부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기 유지를 끊어주는 용도로 M15번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사이클 완료를 이용해서 제일 처음에 살려놨던 자기 유지 M1의 자기 유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이클이 다 이제 리셋이 되죠.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F4번 눌러서 변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요 사이클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출력부도 거기에 맞게끔 이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부로 가신 다음에 자, 배출 실린더의 솔레노이드 신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출 실린더는 25가 전진, 26이 후진입니다. Y 25가 배출 전진 솔, 26이 배출 후진 솔입니다. 전진과 후진. 자, 배출 전진 솔은 M12죠. M12에서 살고 13에 죽으면 되겠네요. 자, 12에서 살고 13에서 죽고, 그 다음에 배출 후진은 13에서 살고 14에서 죽으면 됩니다. 그 다음 컨베이어 신호는 이제는 우리가 컨베이어 구동을 아까 M5에서 살렸죠. 그죠? M5에서 살렸으니까 M5에서 살리고 공정이 끝나면 어차피 끊어지니까 이렇게 죽이는 신호는 뭐 해주지 않아도 어차피 한 사이클이 끝나면 컨베이어는 이제 끊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변환을 시켜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부도 수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동작을 한번 확인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푸시 버튼을 만약에 연결 안 하고 이 접점을 동작을 시키시려면 우리 모니터링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접점을 이렇게 마우스 위에 이렇게 딱 한번 클릭하시고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강제로 얘를 온오프 시키실 수가 있어요. 한번 누르면 온, 다시 한번 Shift 엔터 누르면 오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
실제 저기 뭐죠? 스위치하고 이거는 연결하지 말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쯤 HMI를 들어가면 HMI 안에다가 우리가 뭔가 푸시 버튼이라든가 램프 같은 것들을 또 별도로 한번 작화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조작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셔야 되니까 PLC 전원 켜시고, 자, 우리 이제 모니터링 상태로 돌려서 보면 현재 매거진 센서가 감지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공작물을 넣어 주시고, 금속과 비금속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푸시 버튼을 여기서 강제로 온 오프 시키시려면 Shift 엔터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떼면 되겠죠. 자, 동작이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금속 감지했을 때 배출하는 걸로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반대로 비금속일 때 배출을 하고 금속은 그냥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걸로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거꾸로 비금속을 배출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아까는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 우리 유도용 센서에 의해서 금속이 감지가 되니까 여기다가 타이머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배출 지연을 시켜주고, 배출 지연 시간이 되면은 여기서 배출 전진을 시켰습니다. 그죠? 자, 결국은 이제 배출 지연을 시키는 이 타이머를 어디에다 걸 건가, 이게 이제 우리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얘를, 이 배출 지연 타이머를 잘라내고 여기다 한번 붙여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용량형 센서라고 하는 놈은 금속에도 감지가 되고 비금속에도 감지가 되잖아요. 그죠? 모든 물체에 대해서 다 감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만 놔두면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무조건 배출이 되겠죠. 그죠? 얘가 다 워크 감지가 신호가 사니까. 그래서 금속일 때는 배출을 안 하겠다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센서가 배치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용량형 센서가 먼저 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유도형 센서가 감지되도록 순서가 그렇게 지금 검출이 되죠. 그래서 무조건 얘는 ON이 됩니다. 무조건 용량형 센서는 ON이 되고 워크 감지라고 하는 게 살기 때문에 타이머는 이 순간에 바로 시작되죠. 그런데 만약에 금속이라면 바로 뒤에 이어서 금속이 감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출 시간이 되기 전에 금속이 감지가 되겠죠. 그래서 금속이 감지가 되면 내가 타이머를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비접점으로 M11로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면, 자, 일단은 용량형 센서에 의해서 무조건 감지가 되니까 얘가 살고 M10이 살고 처음 B접점이니까 타이머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속이 아니라면 그냥 0.7초 후에 배출이 되겠죠. 그죠? 비금속이니까, 금속이 아니니까 배출될 거고, 만약에 금속이라면 M11이 감지가 되면서 여기가 끊어지죠. 끊어지니까 타이머는 가동이 안 되고, 타이머 가동이 안 되니까 그냥 얘는 계속해서 컨베이어를 타고 가게 될 겁니다. 배출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타이머의 위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동작시킬 수 있는 조건을 여기다 하나 넣어준 거. 자, 이렇게만 수정함으로써 우리가 동작의 순서를, 동작의 조건을 이렇게 지금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고,